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팍입니다. 2020년 1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더가 지금 시총 5억 달러가 상승한 후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 비트코인의 지금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테더의 시가총액이 2019년 8월 이후에 대부분 정체되었지만 어제 갑자기 USDT의 시가총액이 뛰어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5억 달러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맞춰서 비트코인이 같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제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에서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가폭은 단 5분 만에 이루어졌고 테더의 시가총액은 42억 달러에서 46억 5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징후를 포착한 사이트는 이제 코인마켓캡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현황 사이트에서는 이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더의 시가총액 상승이 매매봇들의 매수 시그널로 이어져서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알트코인들도 급등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 상승한 이유를 지금 테더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 새롭게 어, 아무래도 뭐 추가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트레이딩 매매봇이 매수 시그널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게 전부 다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견인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 테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었던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테더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알고리즘 봇들이 매매 시그널로 인식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 봇들로 인한 변동성은 포착된 바가 있었고 실제 시장에 많은 로봇들이 변동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테더의 발행량이 시가총액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또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이 매매봇들의 매매가 지금 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테더와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어제도 이러한 양상들이 보였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단기적으로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8천 달러가 이제 넘어섰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8,160달러가 됐네요. 지금 상승세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 크게 올라왔어요. 지금 최근에 상승세 치고는 꽤 많이 올라가는 폭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지금 위쪽에 지금 100일 이동 평균선 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는데 이 저항선도 지금 뚫고 올라간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는 추후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여기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RSI도 상승세 그리고 MACD도 상승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비트코인을 봤을 때에도 이 상승세가 지금 7,800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저항선으로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지금 깨지고 올라가는 흐름들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성이 되는 것들은 이 4시간 봉으로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어, 단기적이고요. 실제 뭐 주봉 정도로 이 주봉이 확인이 되면 확실하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SI를 보더라도 지금 위쪽에 과매수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세가 또 한 번씩 나올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단기적으로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의 흐름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평선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100주 이동 평균선이 아래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뚫고 내려가는 듯 보이더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는 가격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디도 지금 이제 그 베어리시 크로스오버가 이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시 크로스오버로 이 전환하는 흐름들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주봉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긍정적인 지표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골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그 위쪽에 지금 다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다행히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완성이 된다면 주봉상으로 이 형태가 완성이 된다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양상으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SI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방향을 살짝 트는 형태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도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14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쫓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세는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서 그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더빅의 비트코인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바이더빅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8,114달러 선 정도를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위쪽의 트렌드를 이제 저항선을 맞으면 한 번 더 조정이 살짝 나오게 된다. 그래서 7,689달러까지 조정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보더라도 8,230달러까지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흐름들이 어디까지 이제 높이 올라갈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란 위기 해시레이트 역대 최고의 급등세다라는 소식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제 강하게 나왔지만 단기 상승세가 지나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다수의 그 기술적 그리고 차트 패턴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후퇴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크립토 햄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은 주요 가격 펌프를 통해서 지금 하향 채널의 상향선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향선에 도달한 게 지금 한
$8,000 선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8,000 선을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더 무의미해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매도 기회라고 봤는데 이 단기적인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것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뭐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윌리엄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2021년 12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과정 간소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이 전체적인 산업 재사건 보호와 육성을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원 직속기구인 이 국가지식재산권국이라는 곳에서 최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 해당 지침은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통신 방안 및 장치 등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에서 매년 100개에서 200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출원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만 2천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약 7,600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고요. 미국 기업의 특권 출원수의 이제 3배 정도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기타 5개국의 6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고요.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 엔체인이 468건 정도를 특허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IBM이 248건을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PwC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기업인데요. PwC가 블록체인 기술팀을 영입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역량을 강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PwC 스위스 지부는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체인 시큐리티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체인 시큐리티는 2017년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연구기관인 ETH 취리히에서 분리 설립된 스위스 취리히 소재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감사 위험 보증 부문을 선두해온 기술 업체로 크립토 밸리 협회, 스위스 블록체인 협회 등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PwC 공식 성명에 따르면 체인 시큐리티는 블록체인 기업, 거래소, 은행 등 75개의 업체를 지원해왔고 지금 PwC와의 이번 협력으로 사업 범위를 유럽 전역으로 더욱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PwC라는 거이 회계 컨설팅 기업인데요.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도입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PwC도 이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 회계 컨설팅 업체인데 발빠르게 지금 이 관련 기술 업체를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 쪽이니까 특히 이런 암호화폐나 관련된 이 자산의 변화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지금 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업비트 탈취당한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 모두 충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11월 도난당한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을 회사 자산으로 모두 충당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전했는데요.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이더리움 탈출 사고로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하면서 현재 탈취당한 이더리움 34만 2천 개는 100%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 완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참 흑자를 계속 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산도 많고요. 업비트는 지난 11월에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도난을 당했었고 이후 일부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고 보유 암호화폐를 콜드 월렛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9일 라이트코인, 리플, 이오스를 시작으로 13일 이더리움 입출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 시점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습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지한이 비트메인 대표직에서 사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가 경영 복귀 약 석 달 만에 비트메인의 법정 대표에서 물러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지에서 이번 대표직 변경을 두고 우지한과 장 쿼탄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두 기업 신용 사이트에 따르면 우지한은 비트메인 중국 법인인 베이징 비트메인 과학기술 유한회사 법정 대표직에서 지난 2일 물러났다라고 하고 있고 이사회 집행이사와 경영관리 책임자 자리는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신임 법정 대표로는 류아오 CFO를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 변화를 두고 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 등 현지 외신은 비트메인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비트메인은 법정 대표와 집행이사를 기존 장쿼탄에서 우지한으로 변경을 했었는데요. 우지한은 경영에 복귀하면서 비트메인 내 장쿼탄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라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이제 우지한이 이긴 것처럼 결과가 나온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또 그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쿼탄이 지난 12일 날 비트메인의 지주사 법인이 등록된 케이맨 제도에서 자신을 해임했던 비트메인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10월 우지한 복귀 당시 이사회는 그 한 주당 10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비트메인 B형 주식을 A형 주식과 똑같이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도록 변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쿼탄 측은 이사회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여기는 바람잘 없는 지금 비트메인인 것 같습니다. 비트메인은 세계 최대의 이제 채굴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이기도 하는데요. 이 업체에서 서로의 또 이권 싸움이 굉장히 아직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IBM에서 이 스타트업 파머 커넥트와 손잡고 커피 원두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IBM은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인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죠. 2020 개방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파머 커넥트와 함께 땡파이 파머를 시연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땡파이 파머 모바일 앱에 접속을 하고 커피 원두의 공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땡파이 파머 앱은 커피 원두의 유통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IBM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 커넥트의 데이비드 버렌트 창립자이자 회장은 QR코드 스캔 후 소비자들은 본인이 마시고 있는 커피 설명 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커피 유통 과정을 그려보는 것을 돕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의 유통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커피들을 보더라도 이 커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조작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기술이 지금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BM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자원의 그 공급 루트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스타벅스나 다른 업체들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원두의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도 믿고도 마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현석 삼성전자 C 부문장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개발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절대 고객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약속만은 꼭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기조 연설을 맡은 김현석 삼성전자 C 부문장은 삼성전자 기기의 보안을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이 모든 기기에서 고객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있으며 데이터를 절대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언급한 삼성 전자기기의 보안 기능은 삼성 녹스와 삼성 패스인데요. 삼성 녹스는 삼성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갤럭시든 삼성 전자기기에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앞으로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디바이스 AI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것으로 지금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삼성에서도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